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금 전에 본 건데 암만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전 뭐 자주 그래서. 그런데 그게 그 상황이나 그런 것들은 다 기억나는데 어떤 특정한 것만 기억이 안 난다면,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그걸 같이 경험한 사람까지 그런 기억이 안 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 이야기는 아침두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침두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아침두부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이건 연도랑 월까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2019년 6월이었거든요. 그때 아내랑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다닐 텐데, 그때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대천에 갔다가 부여 갔다가 밤 늦지막히 올라올 때였는데요. 그 외 휴게소가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큰 그런 곳 말고 작은 휴게소 있잖아요. 주유소 휴게소라든지 졸음쉼터 휴게소라든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냥 졸음쉼터만 딸랑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거기가 차량 이동이 많지 않은 구간이라서 그런지 그런 아주 작은 시골 구멍가게 같은 그런 휴게소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식 등록된 휴게소면 이 휴게소라고 알려주잖아요, 내비에서. 그런데 휴게소 간판이 눈앞에 보이는데 내비에선 안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그땐 안내가 안 나온 것도 몰랐었고요. 내비에서 안내가 안 나온 거. 마침 담배도 생각나고 해서 거기에 들렸는데 작아요. 그냥 진짜 주유소도 없고 작은 편의점 크기? 그런데 특이한 게 편의점이면 그 무슨 25, 뭐 세븐 모시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땡땡 휴게소 편의점 이게 다더라고요. 무슨 편의점이 아니라 땡땡 휴게소 편의점. 처음엔 늦은 시간이라 영업이 끝났다든지 점원이 없다든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에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사려고 들어갔는데 카운터에 서 있던 사람, 그 뭐라고 해야 하지? 많이 이상했어요. 키는 제 키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니까 180이 넘는데 몸은 상당히 마른, 그냥 뼈만 있는 수준보다 살이 살짝 좀 더 붙은 그 정도 몸에, 얼굴은 굉장히 창백하고 눈엔 다크서클이 확 보일 정도, 그리고 확실히 눈에 초점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옷은 검은색 우의라고 해야 하나? 그 정식 매장이 아니라서 그런지 유니폼이 아니었고 그냥 검은 우의 같은 옷. 참 특이하다 했거든요. 무슨 코스프레? 전 그때 그 사람이 그거 하다 온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 정도였는데 정말 그 정도로 그냥 일반 생활인은 아니구나 할 얼굴과 복장이었는데, 귀랑 코랑 피어싱도 좀 있었고요. 그 피어싱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표현할 게 하여튼 좀 뭐가 달려있긴 했어요. 그래서 전 음료랑 뭐 다른 것들 사고 나가면서 담배를 살 생각에 다른 것들 이제 사려고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밖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들어오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잠깐 화장실 다녀왔다고 하면서 저랑 아내는 그런 아줌마한테 가볍게 웃으면서 목례하고 음료랑 먹거리 좀 사고 나오면서 담배도 사고, 그리고 아내는 차에 가서 있고 전 담배 한 대 태우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짧은 순간에 아줌마만 카운터에 있고 들어갈 때 본 사람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매장 안을 봤는데 앉아서 졸고 있는 아주머니만 보이더라는 거죠. 전 그거 희한하다 하면서 담배 다 태우고 차로 가서 다시 도로에 진입을 했는데, 그리고 아내에게 그 이상한 사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나 아내는 평소 사람 외모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 성격들도 아닌데, 그런데 그땐 희한하게 계속 그 사람이 떠올라서 제가 먼저 아내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내도 진짜 분위기가 엄청 무서웠다는 거예요. 저랑 똑같이 이상한 느낌이 들고, 그냥 뭐라고 그래야 하나? 말끔한 뱀파이어? 그런 느낌? 정말 코스프레한 거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거기 그 휴게소 이름도 그 휴게소 위치도 암만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나온 지 10분도 지나지 않았었는데 들어갈 땐 분명 무슨 휴게소라고 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안내판에 그렇게 써진 게 내비에선 안 나왔지만. 그런데 저도 아내도 나온 뒤엔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아무리 기억해내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건 저랑 제 아내가 같이 경험한 일인데 그냥 둘 다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뭐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단지
그 외진 곳에 그렇게 뱀파이어 코스프레를 하고는 있다가 그 짧은 순간에 사라진 거? 그게 좀 더 이상할 뿐이라는 거? 아침두부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휴게소 위치나 그런 거 기억 안 나는 건 그냥 기억력이나 특정 상황적인 문제라고 쳐도 우리나라 정서의 그런 매장에서 뱀파이어 코스프레를 하고 일을 한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그게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은 그런 얼굴과 복장으로 그 시간에 거기서 뭘 하고 있던 걸까요? 밖에서 그런 모습으로 놀다가 들어온 휴게소 가게 아줌마 아들이었을까요? 엄마가 화장실 가서 가게를 보고 있던?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동물들은 각각 특유의 울음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뚜막에 선 음매 그런 노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소리가 엄한 곳에서 난다면 어떨까요? 이번 이야기는 열정중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열정중년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열정중년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얘긴 말이죠. 저랑 제 친구 셋이 모두 넷이 경험한 이야기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30년 정도 전 얘기입니다. 방학 때 친구 하나가 강촌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까지 넷이 강촌으로 놀러 갔다가 그때 경험한 얘기고요. 강촌에 가려면 전철을 타고 청량리에서 내려서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한 두어 시간? 그쯤 걸린 것 같은데, 그냥 가는데 걸린 시간만 해도 한 4시간 정도, 그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몰랐던,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몰랐던 저희는 점심 먹고 그렇게 만나서들 텐트 짊어지고 전철 타고 가서는 또 청량리역 가니까 표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입석으로 표 구입해서 기차 타고 그렇게 강촌역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진짜 그때 역에서 내렸는데 그 역 앞이랑 그리고 건너편에 보이는 그 물가 쪽에는 뭐 어디 비비고 들어갈 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뭐가 막 바글바글 움직이는데 그게 다 사람인 거죠. 진짜 저희가 생각한 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물가에서 조용히 밤하늘 별 보면서 근데 진짜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거기 무슨 환경 뭐 해가지고 돈을 받더라고요. 모자 쓴 어떤 아저씨가 뭐 며칠 있을 거냐고 이제 묻고, 그럼 종이에 며칠 몇 시부터 며칠 몇 시까지 적고 그거 주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 3일인가 4일인가 끊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이제 그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거 잃어버리면 돈 또 내야 하니까 그거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던 기억도 나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 끊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간신히 자리 잡고 우리도 좀 놀아볼까 하고 이제 물에 들어갔는데, 그때 친구 중 하나가 울상을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왜 그러냐고. 그 친구 말이 물에 들어갔다가 그 깨진 병을 밟았는데 그것 때문에 발이 조금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심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때 몇 바늘 꼬맸던 그냥 몇 바늘 꼬매고 말았는데, 뭐 어쨌든 다친 그 친구 없고 뛰어서 병원을 가려는데 거긴 또 병원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엔 거기 강촌, 몰라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 봤을 때는 그거 그 꿰맬 병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 데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춘천까지 가서 그 발 꿰매고 꺼주 붙이고 다시 왔는데, 그때 전 이제 텐트에서 텐트 지키고 있었고요. 친구들은 이제 날이 조금 어둑어둑해지면서 그 여름인데 좀 늦게 어두워지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오더라고요. 다친 친구 데리고 춘천 간 다음에 그 한참 지난 뒤에 온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다친 친구가 비록 조금 다쳤다고 해도 그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거기서 놀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다음날 이제 날 밝으면 바로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요. 그때 발 다친 친구가 자기 심하지 않다고, 그냥 병원 다녀왔으니까 괜찮다고, 자기는 진짜 답답해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싶다고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우린 뭔 강아지 소리냐고 가야 한다고 했는데,
진짜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진짜 강력하게 거기서 더 있다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라고 노는 거 왜 싫겠어요. 비록 조금이라도 그 친구가 다쳤으니까 그 다친 상처가 크지 않다고 해도 뭐 걱정도 되고 그 아픈 사람 옆에 두고 놀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린 다친 그 친구보다 더 강력하게 뭐 이런 미친놈이 있냐면서 이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상처 더 나면은 이제 발 잘라야 한다는 뭐 그런 말까지 하면서 뭐 그땐 그냥 닥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좁은 텐트 안에 이제 우린 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그렇게 나름 중요하게 심각하게 그렇게 뭐 회의 아닌 회의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기로 결론을 내고 얘기를 끝냈었고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12시 넘어서 밤 진짜 늦은, 아니 새벽이죠. 12시 넘어서 새벽이었는데, 그때 그 시간에 바로 우리 텐트 그 옆자리에 누가 텐트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늦게 와가지고. 그때 우리가 어려서 그랬었는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나이 가늠은 잘 안 되고 그냥 느낌으로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 이렇게 보기엔 부부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고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 둘이 우리 텐트 바로 옆에, 진짜 바로 옆에 텐트를 치더라는 거죠. 너무 가까이 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텐트를 쳤는데, 그리고 텐트를 칠 때도 필요한 게 많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뭐 이것저것 빌려가서 텐트를 치기도 하셨는데, 뭐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뭔가를 좀 이렇게 빌려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이제 또 그쪽에서 조개탕 끓여와가지고는 그 아저씨가 뭐 한잔 하자는데, 우리 그때 대학생이라고 속이고 그 아저씨랑 같이 한잔 했었거든요. 아마 아셨겠죠?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속인 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진짜 쑥스럽고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저씨랑 저희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발 다친 친구 얘기하고 그냥 내일 갈까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아름답게 다친 놈이 또 자긴 괜찮다고 생쇼를 하더라는 거죠. 우린 이거 미쳐도 아주 단단히 곱게 미쳤다면서 그 다친 놈이 뭐 지금 무슨 소리냐고 우리 셋이서 그 다친 친구한테 다들 뭐라고 막 했는데, 우리가 그러는 그 모습을 보더니 그때 그 아저씨가 이제 다들 보기 좋다고 그 다친 친구는 친구들한테 짐이 될까 이제 가자 그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친 친구 걱정에 그냥 가자는 그 모습, 그게 보기 좋다고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놀 곳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큰 바위 있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 가면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그늘도 있어서 그 다친 친구도 쉬기 편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우리가 이제 거기 도착했을 땐 거긴 그늘도 없고 사람들이 이런 데 왜 오나 했었거든요. 그 말 듣고 그 다친 친구도 업돼서는 자기도 이제 그런 조용한 데면은 좀 더 편할 것 같다고 또 그렇게 그 아저씨한테 맞장구를 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저씨한테 아저씨는 그렇게 좋은데 왜 그렇게 좋은 데를 두고 이런 데를 왔냐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저씨 말이 거기는 다 좋은데 그 고양이 소리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는 괜찮은데 그 아줌마가 고양이 우는 소리를 무서워해서 말이죠. 게다가 거기 고양이 소리는 애기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무섭다면서 그 아줌마가 가자고 해서, 그래서 그때 우리들 있는 거기 글로 온 거였고요. 거기는 진짜 사람만 많고 뭐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쨌든 뭐 당시 우리한테 고양이 소리야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 곱게 다친 친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럼 그쪽으로 가서 이제 놀다가 가자로 이제 결정을 했고, 다음날 일어나서는 아저씨가 말한 곳으로 갔는데요. 새벽까지 술을 마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늦게 일어난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점심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텐트, 그 아저씨랑 아줌마 텐트,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아저씨도 새벽까지 우리랑 술 마신 건 똑같은데 말이죠. 뭐 그렇다고 해도 그거 뭐 별로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 그냥 갔나 보다 하고 이제 우린 텐트 걷고 짐 챙겨서 아저씨가 말한 곳으로 이동을 했죠. 거긴 좀 거리가 있고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발 다친 친구가 걱정이 됐는데, 친구 말이 출혈이 있거나 하지도 않고 그냥 조금 욱신거리는 정도니까 절대 신경 쓰지 말라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 다친 친구가 더 신경 쓸 것 같아서 신경 안 쓰기로 하고,
대신 그 친구 짐이나 이제 나눠주고 천천히 걸어서 그 아저씨가 말한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진짜 좋은 겁니다. 옆 텐트 아저씨 말처럼 거긴 간간히 그늘도 있고 커다란 돌들에 사람도 없고 물도 맑은데 깊지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우린 바로 텐트 치고 자리 잡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녁이 됐는데요. 그래서 먹을 거 준비해서 다들 저녁 먹고 뭘 어떻게 놀고 그런 건 자세히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때 사실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은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다친 친구 보고는 저부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민물고기도 좀 잡아보겠다고 어항 좀 놓고 그게 전부고요. 기억엔 뭐 라면이랑 뭐 몇 분 요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데워서 이제 밥 먹고 온 거 그게 그 논 쪽에서는 그 기억의 전부인데 어쨌든 저녁 다 먹고 이제 텐트 앞에 돗자리 깔고 넷이 누워서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웃고 있는데 그때 야옹이 아닌 응애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응애는 응애인데 그 응애에 애가 긴 응애. 응애한. 우린 그게 아저씨가 말한 그 고양이 소리구나 하고 진짜 소름이 돋긴 돋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히히덕거리는 생각도 나는데 그런데 계속 그 애기 우는 것 같은 그 고양이 소리에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죠. 그게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이 우리 앞에 있는 그 강 쪽에서 들려오더라고요. 우리 넷은 일어나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갔는데요. 바로 앞에 이제 강이 나왔는데도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겠죠. 주변을 둘러봤는데 앞에는 강이에요. 물이고. 근데 그 땅에는 그 어디에도 고양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고양이가 있을 곳이라고는 우리 앞에 있는 그 강밖에 없는데 거기 빼고는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양이 소리는 그때 우리 예상처럼 땅이 아닌 강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맞았어요. 야옹이 아닌 응애. 저랑 친구들이랑은 이제 강 쪽을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흐릿하고 검은 뭔가가 강에 서 있더라고요. 상체만 나온 채로 말이죠. 그리고 우릴 보면서 응애 거리고 있었어요. 우린 그거 보고 기겁을 하고는 뒤로 물러서려는데 그때 다친 친구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넘어졌거든요. 우린 도망치다가 다시 그 넘어진 친구한테 갔는데 꿰맨 부분이 그 잘못됐는지 거기 감은 그 붕대로 이렇게 감았잖아요. 거기 감은 붕대가 붉게 이렇게 피로 젖어 있었어요. 약간도 아니고 아주 붉게 진짜 크게. 그래서 우린 친구 부축하고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다시 도망을 쳤고 텐트를 지나서 이제 한참을 뒤로 빠지니까 그 응애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우린 그쯤에서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자리 잡고 잠깐 숨 돌리면서 그 친구 발을 봤는데 상처가 터졌다고 해야 하나? 그 찢어진 부위가 벌어져서는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때 우린 막 입으로 욕을 하면서 왠지 모르겠는데 화가 엄청나면서 그게 귀신이든 뭐든 그냥 두면 안 되지 않겠냐고들 그렇게 말들을 했네요. 그리고 당시엔 텐트들도 비쌌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가져온 그 가죽 텐트라서 그래서 텐트를 버리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텐트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땐 소리가 또 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게 보였던 곳에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다친 친구가 망 보고 우린 텐트랑 이제 짐들 잽싸게 챙겨서 거길 빠져나왔고 거기에서 나와서는 역으로 갔는데 그때 가니까 또 기차 그 표가 없어서 다시 처음 갔었던 곳으로 가서 자리 잡고 바로 다음날 기차 타고 올라왔는데요. 그 이후에 그 학교에서도 이제 이 얘기를 해서 그때 보충 수업이라고 방학 기간에 수업을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 애들한테 이제 이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났었고 말이죠. 그때 반 친구 중에 그 미신 뭐 이런 쪽, 귀신 이런 쪽 그런 쪽에 하여튼 심령 쪽으로 많이 심취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성격도 굉장히 밝고 좋은 친구였어요. 그 친구. 반에 적이 없는 뭐 싫어하는 애들이 없는 친구였는데 친하기도 굉장히 친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 말을 듣더니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그 점심시간에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밥을 먹는데 복숭아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먹으라면서요. 자기가 생각할 땐 그게 귀신 같다라는 거죠. 나중에 거기 갔는데 안 보이고 안 들린 거 그거 우리 넷 중에 그 누구한테 붙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넷은 이제 처음엔 그런 거 다 미신이라면서 그런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좀 그 이상하고 보고 들었는데도 믿기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도 그 친구가 우리 생각해서 이제 가져온 거라 고맙다고는 하고 그냥 책상 위에 대충 각자 이제 도시락 옆에 뒀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간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빨이 그냥 이유 없이 빠진 거예요. 아니 그 빠졌다라기보다는 한 반쪽 정도로 이렇게 깨졌었는데 복숭아를 도시락 옆에 두고 말을 하다가 이러고는 입으로 손을 가져가서 뭔가를 조심히 뱉었는데 그게 이빨이더라는 거죠. 완전 어금니는 아니고 그 어금니 같은 좀 굵은 이빨?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막 살 떨려서 그래서 우린 일단 그 밑져야 본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가 준 복숭아를 베어 물었는데 그 복숭아가 엄청 신맛이 나더라고요. 진짜 엄청 그 뭐냐 너무 시면 막 어금니 쪽 그 입 안에 그 턱 위라고 하나? 거기에 이제 침이 고이잖아요. 그 정도로 신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때 친구들 모두 신맛을 느낀 건데 근데 그때 다른 친구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들 보고 복숭아 먹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도 먹겠다고 그래서 같이 먹었는데 다른 애들은 또 그게 달고 맛만 좋다는 거예요. 맛있다고. 그리고 그때 복숭아 준 친구가 오더니 그런 이제 우리 말 듣고 애들 말 듣고 우리를 보고 이제 말을 하는데 자기도 그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 심령적인 거나 뭐 그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실제로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제 집에 복숭아가 몇 개 있길래 우리 얘기 듣고 생각나서 몇 개 가져와서 이제 준 거라는데 그 친구도 그러면서 복숭아 준 그 친구도 그러면서 엄청 신기해 하더라고요. 진짜 그때 그게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뭐한데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다들 맛있다는데 우리 넷만 너무 셔서 먹지 못했던 복숭아. 그 복숭아 경험이 말이죠. 열정중년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옛날부터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정말 그때 귀신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복숭아를 먹어서 엄청나게 신맛이 느껴진 것이었을까요? 다른 친구들은 다들 맛만 좋다는 그 복숭아가 제보자님과 함께 놀러가서 그 이상한 걸 본 친구들에게만 신맛이 느껴진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하면서 혹은 여러 이유로 집이 아닌 곳에서 잠을 잤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예전에 작은 지방 도시에 출장을 갔다가 모텔에서 혼자 잠을 잔 적이 있는데 그때 옆방에서 TV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더라고요. 옆방 TV가 침대 바로 옆에 있는지 진짜 크게. 그래서 카운터에 전화해서 그때 상황을 얘기했더니 카운터 남자가 금방 잠에서 깬 목소리로 하는 말이 옆방이요? 뭔가 귀찮다는 듯이 이래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지금 그 층엔 손님 말고 들어간 방이 없는데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짜증나는 듯 전화를 팍. 그래서 저 그냥 나와서 차에서 잔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20년 전쯤 경험한 실화입니다. 이번 괴담은 낚시 좋아하시는 채칭칭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채칭칭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채칭칭님의 기묘한 경험담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칭칭님은 두 가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경험을 한 구체적인 장소까지 알려주셨지만 채칭칭님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거긴 어딥니다 하면 진짜 한 번에 알 수 있는 곳이라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간단히 충남에 있는 저수지 정도까지만. 채칭칭님이 기묘한 체험을 한 건 2019년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채칭칭님은 베스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여성 낚시꾼이신데요. 그날도 함께 낚시를 즐기는 분들과 충남 땡땡 저수지로 베스 낚시를 갔었다고 합니다. 함께한 사람은 남자 넷, 여자 둘. 여자 둘 중 한 분은 채칭칭님,
이렇게 6이 함께 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날 채팅님은 다른 때와 달리 몸 상태도 안 좋고 느낌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런 기분 있잖아요. 뭔가 좀 찝찝한, 뭘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은 낚시를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함께 간 다른 여자분이 계속 같이 가자고 채팅찍으면 안 가면 여자는 자기 혼자라 이상하다면서 계속 같이 가자고 꼬드겨서 같이 간 낚시였다고 해요. 그 뒤 채팅찍님과 일행들은 낚시 장비 챙겨서 저수지로 출발. 그런데 저수지에 도착하니 진짜 엄청나게 바람이 심하게 불더래요. 날이 흐리거나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분명 떠나기 전 일기예보를 봤을 땐 낚시하기 엄청 쾌청한 날씨라고 또 떠서 기대하고 갔었는데 말이죠. 바람이 얼마나 심했냐면 루어 낚시라는 걸 할 땐 영상에서처럼 미끼를 달고 던지거든요. 그런데 이 미끼가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맞바람이 불었다는데 채팅찍님과 일행들은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오니까 계획을 바꿔서 숙소 먼저 잡고 저녁부터 먹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팅찍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때 그냥 다시 집으로 올라갔어야 했다고요. 모두는 숙소를 잡으려고 주변을 살폈는데 마침 저수지 바로 근처에 작은 모텔이 하나 있더래요. 저수지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요. 그 저수지 근처에 그 모텔 하나뿐이었다는데요. 그냥 겉으로 볼 때도 오래되고 귀곡산장 같은 게 느낌도 별로라서 일행들은 좀 더 나가서 다른 곳을 찾을까 하는데 채칭찡님은 그때까지도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라 그냥 그 저수지 옆 모텔에서 쉬자고 했다고 합니다. 일행들이 볼 때도 채칭찡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채칭찡님 의견대로 그 모텔로 들어가서 방을 잡았고 남자는 202호, 여자는 바로 옆방 201호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숙소를 잡고 간단히 식사를 한 뒤 이런저런 가벼운 얘기들을 나누다가 이른 아침 낚시를 위해 다들 잠자리에 들었는데 낚시를 하기로 한 시간이 되었는데 채칭찡님은 간밤에 잠을 푹 잤음에도 몸이 전날보다 더 상태가 좋지 않더래요. 진짜 낚시는커녕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 그래도 날 잡고 먼 거리에 있는 그곳까지 가서 본인 몸 상태 때문에 바로 가자고 하긴 좀 그래서 자신은 조금 쉬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하고 퇴실 시간까지 쉬다가 나중에 낚시하는 곳으로 가겠다면서 일행들을 먼저 저수지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채칭찡님은 일행들이 간 뒤 혼자 남아서 다시 잠을 청했는데 그때도 기분이 살짝 이상하고 묘한 느낌이 들었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자 혼자 모텔방에서 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무섭고 찝찝한 기분까지 들었지만 당시엔 그런 이유로 퇴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일행들이 낚시하러 모두 나간 뒤에 침대에 붙은 벽 쪽을 보고 옆으로 누워서 잠을 청했는데 잠이 스르륵 드는 순간 채찡찡님 생애 처음으로 가위에 눌리는 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진짜 정신은 또렷하고 멀쩡한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 그런데 등 뒤에서 어떤 어린 남자아이가 그런 채찡찡님을 보며 재미있다는 듯 깔깔 웃고 있었다는데 그 꼬마아이는 그렇게 웃다가 슬슬 아주 천천히 슬슬 채찡찡님이 누워있는 침대 위로 팔을 올려 아주 천천히 슬슬 기어 올라왔다고 해요. 채찡찡님이 안간힘을 쓰며 몸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다행히 가위가 풀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뭐에 홀렸는지 분명 잠에서 깨어나고 가위에서 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은 다시 침대 위에 아까와는 반대 방향으로 누워 있었고 그 웃고 있던 꼬마는 채찡찡님 바로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붙이고는 검은 이빨을 드러내며 좀좀처럼 기분 나쁘게 웃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웅얼웅얼 거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이게 가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가위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험을 한 채찡찡님은 비명을 지르며 쉬지도 않고 바로 모텔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일행들과 만나기로 한 저수지로 갔다는데요.
낚시를 하고 있던 일행들은 이런 채찍찍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퇴실 시간이 되려면 멀었는데 왜 벌써 나왔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그중 202호에서 잠을 잔 남자 일행 중 한 명이 채찍찍님 컨디션도 별로고 자신도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가자면서 하는 말이, 거기 모텔 기분 너무 안 좋아. 나 한숨도 못 잤어.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눈을 떠보니까 방문 앞에 남자애가 앉아서 우리를 보는 것 같더라고. 채찍찍님은 일행이 해준 이 얘기를 들은 뒤 바로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일행들이 달려와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채찍찍님은 자신이 일찍 나오게 된 모텔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사연을 얘기했고, 그 자리에 함께한 일행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입을 열거나 움직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찍찍님이 일행들을 보며 먼저 꺼낸 얘기도 아닌데 바로 옆방에서 투숙한 남자 일행이 꺼낸 꼬마 이야기. 그냥 단순한 가위 정도였다면 이렇게 동일한 경험을 같은 장소에서 할 수 있을까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